쌓여만 가는 생각들을 다 같이 소리내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스크리밍이고 저는 김수철. 저는 김수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왜 이렇게 쉬는 날이 길었던 것 같죠? 계속 응. 연휴가 막 설도 약간, 있고 맞아. 거의 연속적으로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없나? 이런 연휴가 또? 모르겠어. 이번에 근데 뭐 대체 유무 때문에 좀 길게 느껴지긴 했어. 근데 3일 쉰 건데 뭔가 진짜 또 한 일주일 쉰 거 같은 그런 왜냐면 기분? 그 틈이 며칠 안 됐어. 아, 맞아, 연휴 맞아. 끝나고 다시 또 이 연휴가 온 게 지금 근데 뭐 힘들다 하는데 인천공항 난리 난대요. 인천공항 난리 이게 나고 저 한남동 갔다 왔는데 난리 나요. 아니 제가 같이 운동하시는 분이 기장님이신데 부기장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에어였나 어디 부기장님이신데 와 그렇게 여행이 많이 간 진짜 특히 일본은 미쳤대요. 우리나라 사람 가기 쉬우니까 또. 일본 진짜 많이 가고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엄청 많이 온대요. 외국인 진짜 많더라.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만 진짜 힘든가 봐요. 네, 녹록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언제 30대가 된 건지도 모르게 30대가 돼서 지금 힘든 30대를 보내고 있는데 녹록지 않은 30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당장 저희가 이제 촬영 준비하면서도 이제 30대에 들어서 할 수 있는 고민들을 또 얘기를 해본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결혼이라는 주제로 현실적인 막 얘기를 하는데 아직 뭐 형은 이제 잡았지만 날짜랑 이런 거를. 그렇죠. 근데 저는 딱 이제 이 촬영 기준일 어제 이제 처음으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뭘 준비해야 되지? 약간 이런. 네. 정말 까마득하게 멀게 느껴졌던 결혼이 이제 아예 코앞으로 다가오고 현실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저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친한 친구들이 빨리 결혼한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불알 친구들 중에 약간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내가 결혼을 한다고? 근데 애를 키우는 걸 보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맞아. 네, 진짜 약간 저게 현실이다. 제 주변에 제가 원래 어쨌든 주변인들이 많이 없으니까 아직 그 아기를 키우는 그 유석이가 아기를 키워요. 유석이라고 드라마 보이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있구나. 아무튼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아직 현실감이 많이 없는 상태고. 근데 어쨌든 아기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어른처럼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진짜 완전 리스펙. 완전 리스펙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30대 들어선 저희가 느끼는 점을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몇 년생이시죠 혹시? 저는 89년생입니다. 89년생. 저는 93년생이고 얼마 차이 안 나네요. 엄청 크게 느껴지긴 했는데 이제는 근데 이제 어디서 이제 막 소개하거나 나이 얘기할 때 몇 살이다 이거보다 몇 년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해지지 않았어? 별로 나이 얘기를 잘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렇긴 한데 막 그 만으로 되면서도 그렇고 몇 살이라고 하면 약간 헷갈리잖아요. 얘가 만으로 이 나이를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전 요즘에는 그냥 몇 살이세요? 그러면 93년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30대 저희가 이제 20대 때 30대를 한번 상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쵸? 30대에 대한 환상을 좀 가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좀 뭔가 그런 환상이나 뭐 상상했던 모습들 이런 거 있으신가요? 근데 오히려 20대 때 상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저는 10대 때 예를 들어 내 30대의 모습을 상상했던 것 같고 이제 20대는 겪으면 겪을수록 현실을 알아가니까 그냥 그렇게 1년 늙은 것 같고 그러니까 20대랑 30대랑 그냥 별로 그 큰 차이가 막 못 느껴진 것 같아요. 그냥 무언가 책임져야 될 것들만 커진 느낌이고 사실 하는 건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이제 10대 때 나는 30대가 되면 막 집 있고 차 있고 저 나이 때는 진짜 어른이 된 완전 뭐 결혼했고 애도 있을 거고 서른은 이럴 줄 알았던 거. 오히려 10대 때는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는 10대 때는 어른들이 이런 얘기하면 약간 부정적이잖아. 너 다 컸는데? 알 거 다 아는데? 내가 세상 다 아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그때는 내가 한 30 되면 왜냐 아빠도 30 때 나를 낳았으니까 약간 그런 거 생각해보면 당연히 집 있고 당연히 차 있고 내가 나가면
돈도 벌 수 있고 그러면 뭐 나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막 청약 넣고 뭐 하고 막 이렇게 적금 넣고 막 해가지고 막 뭐라도 할 줄 알았지. 근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예, 이제야 애는커녕 이제야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결혼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저는 20대 때와 20대 때 내 30대를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당장 내년 그쵸. 그러다 보니 이제 1년이 늙은 거고 오히려 10대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어른. 철이는요? 저도 뭐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20대 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딱 그냥 30이 되는 나이가 됐을 때는 저는 이제 안정이 될 줄 알았어요. 뭣도 모르고 그냥 안정이 되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28쯤 29쯤 돼 보니까 아예 그러고 그때쯤부터 격차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보통 내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하는 일들의 종목도 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인과 사업을 하는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끼리의 뭔가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격차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 하는 일들도 너무 다 다르고 생각이 많아지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 같은 직업군들은 평범하진 않잖아요. 뭐 평범할 수 있죠. 남들이 보면 옷 만드는 게 왜 뭐 이럴 수 있는데 뭐 저는 아무튼 평범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하러 가도 되게 신기해하세요. 이런 직종을 가진 운동 끝나고 출근하세요. 네. 가서 그냥 일 보고 그럼 옷은 언제 만들어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시고 한단 말이에요. 네. 신기할 수 있다. 아무튼 근데 이런 삶을 사는 게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근데 가끔 또 힘들 때는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있고. 맞아요. 이게 20, 30대 때 뭔가 그 내 안의 갈등, 직장을 놓을 것인가, 내 것만 해볼 것인가 이런 갈등. 아무튼 뭐 그런 삶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때에서 30대 넘어갈 때 딱 그 시점에 그 시기로 생각해 보면 이제 서른을 약간 두드려 맞은 느낌인데 29살 때 이제 서른을 내 마음과 다르게 어쨌든 이 세월이 와가지고 두드려 맞았는데 서른에서 지금 뭐 한 3년이 3, 4년이 흘렀는데 이것도 약간 그냥 막 지나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상했던 30대는 전혀 아니다. 아직 나는 20대 후반 같기도 하다. 아직 30살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어른이 되기는 아직 많이 멀었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어른이라는 말은 나이가 정해주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단어는 그런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 그 나이 되면 뭐 세상을 내가 다 가질 줄 알아. 내가 30 되면은 뭐 당연히 좋은 집 좋은 차 뭐 내가 애 3명 낳고 그냥 하하호호 이러고 아빠다 이러고 살고 있을 줄 알았지. 맞아.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정반대는 아니고 그냥 거의 아예 안 맞는 느낌. 아예 안 맞는 그냥 옷이었던. 당연히 이렇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어떤 삶을 살 줄 알았고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되게 편하기보다 뭔가 그런 정형화된 그런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아니다.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진 않을 거다. 그렇죠. 모두가 맞아요. 원하는 대로 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거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뭔가 육체적으로나 뭐 마음적으로나 이런 머리 생각으로 이제 내가 30대구나라고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포인트들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 저는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려보면 육체적으로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이제 하루에 막 2경기 막 이렇게 떠도 크게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해서 축구를. 근데 이제는 좀 힘들더라고. 힘에 부치더라고. 그러니까 한 경기를 떼어도 좀 힘에 부치더라고. 구체적으로 이게 그냥 마냥 열정 가지고는 안 되는 뭔가 그런 한계가 이제 좀 오고 있다라는 생각. 그러면서 제 40대를 좀 상상하게 되면서 저는 늙어도 계속 할 것 같거든요. 뭐 조기 축구라도. 근데 지금보다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건 뭐 그런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포인트들 뭔가 팍 느껴지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30대 왜냐면
뭐 제가 저를 뭐 이렇게 구석까지 몰면서 운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벼랑 끝으로 사실 그렇게 돼야 차이점을 볼 것 같은데 그냥 오늘 나 운동 됐다, 스트레스 좀 받았다 이러면 딱 끝내는 딱 보니까 그 정도의 강도는 내가 요 몇 년 전에 하던 거랑 지금이랑 얼추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사실 제가 이제 다시 운동을 조금 시작한 지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2달 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뭔가 오히려 체력이 올라온 느낌. 그 이제 뭐 샌드백을 치든 뭐 섀도우를 하든 아무튼 그때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확실히 한창 할 때보다는 떨어졌죠. 근데 그게 나이 때문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내가 관리를 안 한 그것도 있었으니까. 왜냐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데도 운동을 훨씬 빡세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쵸. 그걸 보면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뭐 나이의 탓도 있겠지만 관리를 안 한 나의 탓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뭐 우리가 운동 선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막 피지컬적으로 뭐 아직까지는. 근데 저도 주위에 형들이 그랬거든요. 이제 40 딱 찍으면 완전 다르다고. 막 꺾인다 이런 말. 그 전에 무조건 관리해놔라. 이제 그때까지 관리 안 한 애들이랑 한 애들이랑 40 넘어가면 그때부터 다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40 얘기를 해야 되다. 불혹. 네. 그렇다면 이 내면에 뭔가 이런 마음적으로 이런 뭔가 포인트가 있다면 저는 20대 때는 어쨌든 이제 뭐 하고 싶은 거나 뭐 할 수 있는 거나 뭐 이런 걸 막 쫓는 거에 뭔가 제 열정이나 이런 걸 다 넣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30대가 되고 나서는 뭔가 그 알 수 없는 불안감 계속 느껴지는 그러니까 해소되지 않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돈 아닐까 돈? 그 돈이겠죠. 뭔가 그런 것들이나 그리고 뭔가 꿈을 바라보고 갔던 시기와는 다르게 이제 꿈보다는 좀 더 그쵸 돈이죠. 뭐 현실적인 것 때문에 계속 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모두가 그거는 갖고 가는 거 같고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스틴 비버도 힘들지 않을까. 그만의 힘듦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뭐 여기서 내면을 얘기하자면 저는 20대 때 그냥 멋있는 걸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이제 30대 들어가면서는 이제 잘하는 걸 좀 찾아보고 싶었고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뭐지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들어가면서부터. 그리고 지금은 그냥 잘 살고 싶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상황에 점점 맞춰서 합리화가 된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어떤 나이를 먹음에 있어서 좀 자연스러운 거지 않나. 물론 그 멋있게 산다라는 그 포커스가 계속 바뀐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잘 사는 사람들, 남들한테 멋있는 것보다 내가 잘 살아서 그게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는 멋있어 보이는 거죠. 예전에는 약간 외관을 보고 와, 저 사람가 많았으면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보다 뭔가 좀 단단하고 좀 내공이 있어 보이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더 멋있어 보이는 나이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바뀌었네 내면에. 그래서 뭐 당연히 불안함은 매일 있죠. 매일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살고 있다라고 계속 저한테 좀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용기가 필요한 30대네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20대 때는 용기를 주셨어요 스스로한테? 20대 때는 그냥 깡밖에 없었죠. 그냥 깡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책임질 게 별로 없었죠. 그냥 나만 챙기면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만. 30대가 되면 이제는 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챙겨야 되고 가족이 생기면 이제 가족도 챙겨야 되고 뭐 물론 부부가 같이 챙기겠지만 뭐 아무튼 그런 것들 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진다. 제가 이제 이번에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번에 연애를 하면서 지금 만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결혼을 결심한 이후부터는 제 생각이 좀 달라진 게 뭔가 뭘 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성공을 해야겠다. 이게 뭔가 되게 현실적이지 않은 되게 이상적인 꿈을 계속 꿨던 것 같거든요. 그 전까지는 나는 뭔가 내 거를 해서 내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드라마틱하게 성공을 거둬서 결혼을 하는 게 내 꿈이다. 이런 게 원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결혼을 결심하고부터는 오히려 꿈 자체가 이 결혼이 그러니까 이 넥스트 스텝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뭔가 내 꿈이 아니라 그냥 이런 뭔가 안정적인 가정이 내 꿈이 된 것 같은 요런 지금 생각의 전환이 좀 최근에 있었습니다. 있을 그렇게 수 있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는 것도 힘드니까요. 그쵸. 그게 쉽지 맞아요. 않다라는 거를 누구나 아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그렇게 해서 돼도 또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때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게 됐을 때.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저는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삶에. 그래서 잘 사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내가 행복할까에 좀 더 그냥 포커싱을 하면 좀 답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예, 내가 만약에 진짜 뭐 안정적인 그냥 직장 다닐래. 그러고 직장을 다니면서 뭐 승진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 마음을 접은 지가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한 그때는 불안할 때는 뭔가 그냥 마음 편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근데 돌이켜 보면 또 내 것만 할 때 장점들이 있고 분명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장점과 단점을 따지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냥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그냥 그거에 대한 내 책임만 다하면 저는 그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막 이제는 뭐 아까 수철이가 말한 것처럼 뭔가 무엇을 위해서 쫓는 느낌보다는 사실 이렇게 정해놓지 않는 방향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꿈이 만약에 결혼이야 그러면 나는 이 결혼이라는 꿈 때문에 나를 좀 잃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내 행복의 그 포커스가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건지 결혼을 하는 게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건지 약간 이런 질문들이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행복의 그 포커스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행복한 결혼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1억 천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럼에도 나는 지금의 어떤 내가 하는 일이 좋고 내가 이게 행복하면 저는 이건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또 방향의 결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나는 무조건 나는 결혼이라는 게 나한테는 행복이야 라는 게 확신이 든다면 무조건 이 전자를 쫓아야 된다 생각. 사람을 위해 난 없는 거야. 어른들이 많이 말하는 이 가정만 보고 사는 거야. 평범한 아버지들의 어떤 삶이죠. 근데 저는 저라는 사람을 알고 저는 조금 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내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안 그러면 나의 그 밖에서 온갖 스트레스가 가정으로 갈 것 같다라는 나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뭐 바라는 게 더 생길 거고 또 이게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그런 포커스. 저는 결혼이라고 이제 결혼이 꿈이라고 얘기한 게 그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되게 뭐라 그래야 돼? 되게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고 뚜렷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뭔가 좀 다른 차원의 꿈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게 조금 더 명확해지고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한 포인트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생각이 전환이 된 게 조금 신기했어요. 저 자체도.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아예 좋지.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전에 뭔가 이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뭔가 그 결심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뚜렷해지고 선명해지는 게 되게 고맙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윤경이랑 이제 미래 와이프 될 사람이랑 뭐 이런 걸 생각하고 뭔가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도 고마운 건 뭔가 사실 자영업이라는 게 고정적이지 못하잖아요. 엄청 잘 되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근데 단 한 번도 저한테 오빠 다시 뭐 직장 다니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거. 그냥 옆에서 계속 응원을 해준다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해준다라는 거. 이런 게 사실 나는 결혼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 더 솔직할 수 있고 그리고 저도 더 할 용기가 생기고 그러면 아까 철이가 말한 거에서 제가 약간 첨언하면 더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이스클은 당연히 언제나 잘 되고 싶었죠. 근데 이 크기가 이 사람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잘 된다라는 크기가 엄청 확장된 것 같긴 해요. 이걸 챙기기 위해서 원래 나만 챙기면 돼.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얘기하는 게 되게 현실적이기도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겪지 않을까요? 저희 30대들은 20대들은 생각할 필요 없어 아직. 근데 미리 좀 생각해봐도 이게 수철이랑 저랑 다른 거예요. 예. 뭐라도 하나 그러니까 예. 다리라도 좀 걸쳐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좀 얘기를 좀 바꿔서 이제 꿈이라는 포인트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10대의 꿈, 20대의 꿈, 30대의 꿈이라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형은 아예 똑같을지 아니면 그게 궁금하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10대 때도? 10대 때도 막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애들 몇 명 알 거예요. 제가 막 보라색을 좋아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퍼플 팩토리라고 제가 막 싸이월드였나 페였나 막 그런 걸 만들어서 티셔츠를 올려서 팔기도 하고 그랬어요. 10대 때? 네. 10대 후반, 20대 막 들어갈 때 그때 혼자 일러스트 포토샵 이런 거 해보고 하여튼 뭐 그냥 그래서 막 친구랑 둘이서 막 인터넷 지금으로 따지면 마플 같은 데 찾아서 막 찍어서 입어보고 우리끼리 입고 막 사진 찍어 올리고 커뮤니티에 막 올려서 우리가 만든 티셔츠나 자랑도 해보고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고 얼추 비슷해요. 그리고 20대 때 아무튼 20대 초반에 쇼핑몰에서 일도 했었고 그냥 돈만 버는 일도 했었고 그러면서 아무튼 이쪽 옷은 계속 좋아했으니까 스트릿이나 힙합 이런 거 좋아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되게 그때 제가 그 경로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는 형이 소개해줘서 제가 카시나의 면접을 보게 됐었거든요. 그때부터 더 확고해진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실 베이스크림이라는 걸 하게 됐고 뭔가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네. 신기하네. 그러니까 뭔가 저는 뭔가 다른 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요. 한 길만 봐서? 한 길만 팠다는 것도 있지만 그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거를 선택하는 게 어렵다는 게 그럼 다른 걸 내가 그러니까 다른 좋아하는 게 더 생겼다라면 그쪽으로 뭐 해볼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친구들이 막 음식을 해. 예를 들어 내 주위에서 막 셰프에서 막 요리하는 친구들도 있고 가게를 차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릴 때 막 그런 거 보고 막 음식점에서 일하는 친구들 보면 멋있다고 생각될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거기서 끝나고 예를 들어서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이런 약간 좋아한다라는 게 사실 근데 더 원초적으로 가면 사는 걸 일단 좋아했겠죠. 옷 사고 신발 사고 꾸미는 거 그런 걸 좋아했겠죠. 원초적으로는 거기서 시작이 된 것 같아. 내가 재봉을 하고 옷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그런 그림들이 보이는 거 그리고 내가 만든 옷을 사람들이 입고 다니면서 좋아하는 거 그냥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막 점점 나가서는 내가 좋아하는 래퍼들이나 아티스트들이 우리 걸 입어주니까 또 그것도 신기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안 신기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고마운 거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좀 아예 그냥 한번 이렇게 뭔가 다른 걸 생각해 보신 적도 없어요? 그러면 한 번도? 그랬나 봐요. 왜냐면 20대 때도 카시나에서 일을 했으니까 30대 초반 딱 31 될 때까지 계속 그냥 그런 거에서만 산 거죠. 요 근방에서만 다른 걸 견문을 넓힐 그런 것도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끼리끼리라고 다 제 주위에 또 저 같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냥 아까 이 전 얘기로 돌아가면 그냥 너 지금 꿈이 뭐야? 뭐 그냥 베이스 크림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뭐 우리 사람들 챙길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좋겠다. 그냥 그 정도입니다. 네. 내 사람들 내 가족 챙길 수 있을 정도 제일 어렵죠. 그래서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나 혼자 챙길 때는 뭐 급할 게 없으니까 뭐 그냥 막말 뭐 40이 됐든 50이 됐든 뭐 그때 가서 잘 되면 되지 막 이랬는데 지금은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철이는 있어요? 10대 꿈, 20대 꿈, 30대 꿈이? 저는 굉장히 달라지고 많이 변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저는 10대는 이제 그 영어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10대? 신기하다. 그러니까 10대부터 20대 중반까지는 영어 그러니까 시원스쿨이라는 학원이 있었는데 이제 수철스쿨이라고 차리고 싶었던 그런 영어 선생님, 영어 강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왜 하필 영어였어? 영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영어가 너무 재밌었고 멋있어 보였고 또 그런 제가 교회를 좀 오래 다녔는데 거기에 제 친구 그 목사님 아들이 제 친구였는데 그 친구 이제 막 유학을 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면서 그리고 그 영어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한테. 그 제가 공부하는 그 과목 중에 영어가 제일 재밌었어요. 오 신기하다. 근데 이게 좋아하는 만큼 잘 하진 못하는데 아무튼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약간
혁신적인 그 영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공부를 하면서는 되게 별로였어요. 그게 학원 공부도 그렇고 뭔가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조금 더 그 이렇게 스피킹에 더 맞춰진 뭐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런 학원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 진짜 꿈이었습니다. 그 다음 꿈. 그 다음엔 이제 뭔가 브랜드를 패션 싶었고. 브랜드를 해보고 이제 스투시에 입사를 하고 나서 그때 이후로 이제부터는 아예 확 바뀌었었죠. 왜냐면 제가 관심사가 딱 두 개였는데 그 영어 공부하는 거랑 그 옷 이게 꾸미는 거. 그래서 두 번째 꿈은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보는 거였고 이제 30대는 뭐 아까 말한 그런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뭔가 도구로서 일을 하면서 뭔가 이제 돈을 좀 벌고 뭔가 이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거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지금의 꿈은 그렇다. 그렇습니다. 10대, 20대, 30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40대는 어떨 것 같아? 이제 한 5년 남았나? 6년이요. 만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5년이든 6년이든 뭐 도대체 찐지어. 아무튼 40대는 이미 결혼은 했을 거고. 쓸 거고 이제 자식이 있지 않을까요? 자식이 생기면 근데 진짜 뭔가 제 삶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 것 같아. 아 맞아. 체력이 좋아야 돼. 그것도 체력도 좋아야 될 것 같고 내 정신도 건강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그 물론 엄마 아빠라는 사람은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희생을 위해 존재한다. 엄마 아빠가 되는 순간부터. 근데 희생을 위해 존재한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긴 해. 아이가 커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희생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걸 알아주면 고마운 거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근데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언제 우리 엄마 아빠가 멋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가 정말 자기 직업이나 자기가 하는 일에 프라이드가 있는 부모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좀 자식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맞아. 나이가 들어도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안주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계속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저는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저는 사실 가족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빠야 엄마야 뭐 밖에서 막 일하느라 힘드셔. 근데 스트레스 받아가고 막 들어와서 애들 앞에서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내가 행복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 밖에서 아무리 일을 막 힘들게 해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면 다를 것 같고. 그냥 내가 이 가족들을 위해 평생 하는 것도 그것도 숭고한 어떤 일이지만 나는 그렇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가족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모두가 자기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뭐 물론 우리 아빠는 내가 말한 이 전자의 삶을 살았어. 나를 위해서 되게 숭고하게 일만 하고 살았지. 근데 자기 행복이 아니고 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 살았다면 나는 부모의 행복도 중요하다. 아 그럼요. 저는 아빠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나 알아서 내가 행복할 테니까. 아빠도 나가서 막 친구도 만나고 좀 놀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비슷하게 요즘 친구들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내 행복도 중요하고 엄마 아빠 행복도 중요하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효도. 무조건 굽신 부모님한테 약간 이런 게 너무 강했는데 저는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필요는 있지만 그게 뭐 당연하지 않고 자식도 부모한테 무조건적으로 뭔가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것도 당연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이제 그만큼 유대가 없으니까 바라는 것 같고 오히려 유대가 깊고 좋으면 서로 그냥 옆에 있는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게 가족인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유대가 없으면 서로가 약간 그런 계산적인 사이가 된다. 오히려 친구보다 못한 사이가 된다. 가족끼리.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자식을 낳으면 좀 그런 삶을 살고 지향하지 않을까. 형의 40대는 내가 만약 자식이 있으면 저는 뭔가 나의 자식한테 아빠의 직업이 되게 프라이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런 아빠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베이스크림을 안 하게 되더라도 내가 떡볶이 장사를 해도 우리 아빠 떡볶이 짱인데 약간 이럴 수 있는 내가 행복해서 한다면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맞아요. 아까 그 얘기 하시던 것 중에 뭔가 좀 공감이 좀 많이 되는 포인트가
어쨌든 부모도 뭔가 당연한 희생은 아닐 거고 맞아요. 자식도 어쨌든 당연한 뭔가 뭐 당연하게 뭔가 효도를 한다는 좀 아닌 거고 어쨌든 우러나서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좀 뭔가 이제 부담과 책임을 서로 주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죠. 그게 좀 힘들어지는 서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족은 말 그대로 한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존재만으로 응원이 된다라는 느낌인 건데 내가 무언가를 해주려고 부담을 갖고 내가 받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부담을 주고 이런 관계는 서로한테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냥 진짜 우러나서 내가 여유가 돼. 뭐 부모님 여행 보내주고 그거 누가 뭐라 하겠어. 근데 내가 돈도 없는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막 진짜 거의 모아가지고 보내드리는 거 부모님이 가고 싶겠냐고.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가 좀 그런 가족이라는 거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 되게 이상적인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은 좀 그런 가족이다. 사실 그 윤경이 누나가 약간 그런 느낌. 행복 완전 전도사죠. 그러니까 부모님 저도 이제 윤경이 통해 이제 어머니 아버지 뵙고 하면 배우는 게 많습니다. 왜냐면 절대 일을 그만두시려고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게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줄 것도 없다. 근데 너네한테 받지도 않을 거야. 이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반대로. 예. 얼마나 그게 감사한 말씀이신지 모르겠고, 근데 받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되게 오히려 그 저희보다 훨씬 잘 버시고 불공평한 관계 같기도 해. 맞아요. 근데 내가 사실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쵸. 아직 자식을 가지. 제가 경솔하게 말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바라보는 이상적인 가족은 그렇다. 서로가 한 명 한 명 행복해야 된다. 그냥 모든 포커스가 아빠의 삶에 맞춰져 있는 가정, 엄마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가정이 아니고 아들의 라이프, 아빠의 라이프, 엄마의 라이프가 있는 그런 가정들이 보면 왜 이래? 꼬로록을 하네요. 아무튼 근데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 그러니까 각자의 일도 하면서 집에서 모여서는 같이 밥 먹고 그냥 사소한 얘기할 수 있는 결코 뭔가 계산되지 않은 이런 관계들. 근데 요즘은 사실 제 주위만 봐도 그런 가정들을 있는 가족들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오히려 진짜 저도 그렇게 자라왔지만 친구들이 훨씬 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엄마 아빠보다. 저는 그런 삶을 내가 만약 자식을 낳는다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친구한테 말 못한 거는 가족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제가 그렇지 못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라는 사람들은 뭐 그런 면에서 희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따져 보면 굳이 뭐 요절이 꿈이지만은 요절이 꿈이세요? 이제는 아니지만은 저는 한 180살까지 살고 싶은데 이제 100살 기준으로 봤을 때 100세 시대니까 저희가 이제 3분의 1 지점에 거의 다다른 것 같아요. 3분의 1 살았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직 짧게 느껴지나요? 짧다면 짧은데 저는 이제 2000년생들 만나면 이제 성인들이 되셨잖아요. 2000년생들이 아, 그렇죠. 만나면 월드컵을 못 본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느낌. 그때 이제 느낍니다. 맞아. 와 어떻게 어떻게 못 볼 수가 있지? 거스 히딩크를 모를 수가 있지? 꿈은 이루어진다를 만든 어떤 진짜 그 2002년을 상상해 봤을 때 저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저 중학교 1학년. 그쵸? 제가 중학교 1학년. 그때 30대를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30대를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렇죠. 재밌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죠. 아버지 때를 보면 맞아요. 아버지 때들이 저희 나이 또래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막 PC방 다니고 뭐 놀기만 했으니까. 제일 행복한 삶이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요즘 하는 소리가 진짜 어른들이 맨날 했던 소리가 교복 입고 싶다. 그 얘기를 교복 입는 친구들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윤경이랑 한 번씩 걷다가 그러고 막 진짜 단정하게 입은 친구들 보면 왜 어른들이 저런 거 이쁘다 했는지 알겠어. 맞아. 그 맛을 알겠어. 맞아. 왜냐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눈에 더 튀어. 진짜 어릴 때는 막 더 튀려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관종인 거지 그때도. 근데 오히려 단정하게 잘 이쁘게 입은 애들이 더 이쁘고 더 튀어. 오히려 걔네들이 잘 어울린다라는 말. 아무튼 그렇습니다. 3분의 1 왔는데 3분의 1 저는 그렇게 보면 되게 짧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쨌든 이제 되게 오랜 시간 내가 살아와서 이제 30 중반 가까이 됐는데
이거를 3분의 1 지점으로 봤을 땐 짧긴 짧다. 근데 또 길다고 느껴지는 건 그보다 어릴 땐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길게 온 것 같아. 얼마나 이게 길면 내가 이제 어릴 때가 잘 기억이 안 나지. 진짜 큰 사건들 말고는 맞아. 그래도 내가 20대 초반 때는 20대 막 됐을 때는 내가 고등학교 때 몇 반, 중학교 때 몇 반 이런 게 완전 선명하게 딱딱딱 기억나는데 지금 내가 몇 반이었더라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 그 뭐 고등학교 선생님 이름 기억나시는 중학교 때도 없고. 저 오히려 초등학교 때 그런 남자 게 선생님이 한 명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분이 있고 중학교 때는 몇 분 있어요. 오. 많이 맞았어가지고 아.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때는 저희가 상고였는데 여자 선생님들이 다 젊으셨거든요. 우리가 그래픽 디자인과 뭐 이런 거였어가지고 근데 그 선생님들이 아무튼 젊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첫 제자였고 막 이랬으니까 지금 우리보다 젊겠죠? 그 선생님들 나이가 생각해 보면. 그때 그쵸 맞아요. 뭐 교생만 해도 교생하고 막 이제 21살? 첫 선생님 된 게 우리 학교였던 거. 여자니까 23? 군대도 안 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젊었는데 그땐 되게 어른 같았지. 근데도 우리가 막 선생님 놀리고 했었는데 그 선생님들 다 잘 지내나? 갑자기 궁금하다. 그래봤자 나랑 몇 살 차이 안 난다는 거야. 6, 7살 차이 나는 거야. 내가 요즘 밖에 사회에서 형령 거리는 형들이랑 나이가 비슷하신 거야. 우시는 분도 있고 이랬는데 애들이 하도 놀려가지고 때리지질 못했어. 그래서 막 학주 선생님 불러오고 이랬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내 인생의 3분의 1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주제를 준비한 거 자체가 이제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스크리밍을 운영하면서 뭔가 이 주제들에 대한 뭔가 고민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매주 봤을 때 뭐 되게 특징적으로 저희가 막 어떤 뭐 문화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전체적인 뭔가 저희가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 느껴지는 거 그 시기에 느껴지는 것들 가져와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니까 좀 고민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어쨌든 30대인 분들도 많을 것이고 30대를 준비하는 20대 분들도 많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뭐 공감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가져왔는데 어떠셨는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라도 저희가 이제 30대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이렇게 멈춰가지고 내 20대 이랬구나 30대 지금 내 마음 상태는 이렇구나 이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 맞아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없지 않죠. 걱정 없는 척을 하고 다니는 거지. 걱정 투성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맨날 고민을 합니다. 왜 일이 나한테는 전쟁 같고 사실은 뭐 남들은 뭐 행복하게 볼 수 있죠. 근데 뭐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요즘 세상은. 인스타그램에 뭐 내가 내 통장 잔고를 찍어 올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지금처럼 꾸준히 잘 해서 뭐 내 사람들 잘 챙기고 먹고 사는 저 40대를 준비하는 태도. 딱 그 정도. 그리고 내가 맨날 얘기했지만 뭐 40 전에는 다시 내 오프라인 스토어를 갖고 싶다. 뭐 요 정도 목표 갖고 지금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뭔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만약에 저희가 놓쳤던 것들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40대를 준비하면서 그건 꼭 챙겨가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현실적인 것들이죠. 그때는 오히려 현실적인 건 걱정도 안 했죠. 책임질 게 그렇게 많지 않아. 지금은 이제 숫자적인 것도 많이 보려고 그래도 노력하고 뭐 안 쓰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지점. 맞아. 예전에는 뭐 있던 없던 일단 탕진. 맞아. 있던 없던 사고 싶은 건 사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막 이랬으면 지금은 그러니까 막 그 정도의 일단 그 충동 이런 게 안 오고 무력이 좀 없어지고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한 것들에 쓰는 행복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렇습니다. 네, 그게 나의 40대이지 않을까. 더 내 라이프 말 그대로 내 어떤 삶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족 생기면 우리 가족의 삶에 좀 더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내 혼자일 때와 어떤 뭐 이런 차이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뭐 예를 들어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각자의 삶에 투자를 뭐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저는 아무튼 뭐 20대, 30대 거의 비슷하게 살았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겪는 거죠. 어떤 사건을 겪고 매해 사건들은 있으니 그 사건들을 겪어 나가면서 뭔가 나라는 사람이 완성되어 가는 내 자아가 정확해져 가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90세, 100세가 돼도 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인터뷰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랬다, 나는 이랬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시는 어떤 그것도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지. 빅데이터. 빅데이터죠. 정답은 없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들. 정답 없죠 진짜. 진짜 맨날 드는 생각은 우리가 내일 뭐 일주일 뒤에 어떤 삶을 살지는 아무도 저희한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걸 갖고 여태까지 해온 거고, 무언가 그렇게 믿고 있고 믿고 싶고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모두가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네, 로또 맞는 꿈을 꾼다든지 어떤 내 안 삶이 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지. 저는 그냥 로또 안 사는데. 행복해요. 맞아, 로또 항상 네, 진짜. 예를 들면 요즘 온라인으로 살 수 있대. 이제. 그래서 윤경이가 하더라고. 누나는 꾸준히 했잖아. 아니 막 했다 안 했다 하는데 그거 불러서 은진 또 지류로 있어야 된다. 막 요즘엔 주식도 하세요. 뭐. 네, 그래서 뭐 치킨 사주고 그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라 그래. 네. 아무튼 뭐 저희의 뭐 찬란하다면 찬란했던 20대, 30대 찬란한 중인가? 저희요? 네. 나는 내 20대를 보면 굉장히 찬란했는데. 그렇죠. 아니, 자신감 뿜뿜해. 맞아. 거칠 게 없고 깜따고 하나로 봤는데 찬란했죠. 맞아요. 좋은 기억들만 많이 남아 있으면은 저는 찬란한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도 더 빛나기 위해 뭔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언젠가 진짜 까오리 스타. 아무튼 근데 뭐 이제는 우리가 막 유명해지자 막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잘 하고 싶다. 이 포커스에 내 나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게 좀 관통하는 마무리, 저희 이제 마무리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40대를 또 준비를 하고 뭐 당장 내일을 준비하더라도 이 퀄리티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잘 하는 거. 네, 내 삶의 퀄리티, 질. 그러니까 내 삶의 질을 제가 어제 방 청소를 좀 아예 그냥 구조를 뭔가 조금씩 바꾸면서 방 청소를 좀 깨끗하게 했거든요. 근데 아예 막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윤경이 알아요. 제가 청소를 한다? 스트레스 받았거나 뭔가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도 지금 막 정돈이 안 돼 있는데 내가 보는 것들도 정돈이 안 돼 있으면 스트레스가 극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얘는 안 돼.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거라도 내가 통제를 시켜야 돼. 강박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 그냥 그것만 딱 해놓으면 행복해요. 뭔가 정리가 되는. 그러고 앉아서 일하는 거랑 그 상태에서 일하는 거랑 맞아. 완전 다른 거지. 내 머릿속의 그 퀄리티가 그게 삶의 질입니다. 그 청소를 제가 인력 산 거 있잖아요. 그거를 2월 3일부터 안 뜯었더라고. 나는 26일. 난 그래도 2월 26일로 돼 있어. 내가 오늘 확인했어. 나오면서 뜯어야 되는데 이러고 나왔는데 26일이었어. 저 2월 3일에 멈춰있어서 그 쓰레기통 앞에서 혼자 하나씩 난 2월 26일에 멈춰있었어. 그것도 되게 웃겼어가지고. 아무튼 뭔가 이제 주변 환경 질을 좀 그 퀄리티를 조금씩 올려가면 좋은 40대, 좋은 20대, 30대, 40대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바리. 그렇습니다. 오늘 쌓였던 생각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스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